자, 실기예요. 123회 전산회계 1급 실기를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이제 기초정보 입력이거든요. 전산세무 2급에는 이런 거 없어요. 이런 시험 문제 안 나와요. 바로 메인 매출 전표, 일반 전표 입력, 메인 매출 전표 입력부터 시작해요. 전산세무 2급은. 근데 요거는 전산회계 1급은 요거부터 합니다. 요거 기본적으로 알아야죠. 우리 실무하려면. 자, 그러면 여기에 그 첫 번째 문제가 계정 과목을 등록하게 됐다. 시설장치라는 계정 과목을 등록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다음과 같이 계정 과목을 추가하시오. 그럼 여기 계정 과목 및 적요 등록을 여시고 여기다가 추가하면 돼요. 회사 코드가 나와 있죠? 회사 코드가 217번. 그러면 여기 잘 보세요. 이거 요령입니다. 이거 요령. 217번을 등록하려니까 217 등록하면 217번으로 바로 가요. 이렇게. 여기서 코드 아무 데서나 여기 코드가 주어진 그 코드 아무 데서나 코드에서 217 찍으면 이렇게 나와요. 사용자 설정 계정 과목이라는 거는 니네가 알아서 만들어 써라 이거예요. 왜냐하면 회사 업종이 종류가 많잖아요. 뭐 도매업도 있고 그 다음에 뭐 건설업도 있고 그러니까. 자, 인테리어 이 회사는 인테리어 회사네. 그럼 시설장치 계정이니까 여기다가 시설장치 이렇게 찍으시고 엔터를 친 다음에 그 다음에 여기 성격은 삼각 요거 이렇게 누르시고 엔터를 치면 여기 삼각 시설장치도 삼각을 해야 되잖아요. 삼각 이렇게 1번. 그 다음에 현금적의 인테리어 대금 현금 지급 이거 적요를 갖다가 일일이 그 입력할 때 이거 글자를 안 찍기 위해서 번호 1번으로 해놓고 1번만 찍으면 이 글자가 자동으로 찍히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인테리어 대금 현금 지급 이렇게 찍어주시면 끝난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여기 검정글씨니까 이렇게 그냥 바로 이쪽에서 해야 돼요. 도전 프로그램은 여기서 해야 됩니다. 여기서 바로 고칠 수 있어요. 도전 프로그램은 여기서 고치고 요 세무사랑은 이쪽 오른쪽에서 고쳐야 돼요. 그리고 이제 빨간색 있잖아요. 토지 같은 거. 이 빨간색 이거는 안 돼요. 여기서. 그럴 때는 이걸 고치고 싶으면 컨트롤 누른 상태에서 F2를 눌러놓으면 여기 커서가 깜빡거립니다. 여기 이제 고칠 수가 있어요. 컨트롤 F2. 도전은 컨트롤 F1이에요. 도전 프로그램은 여러분들이 세무사무소나 어디 들어갔을 때 도전을 쓰는 데 들어갔다 그러면 모든 건 다 똑같아요. 다 똑같은데 컨트롤 F1이에요. 이건 컨트롤 F2고 그것만 차이가 있어요. 모르면 그냥 그 선임한테 물어보면 돼. 하는 요령은 다 아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자, 그 다음에 이제 첫 번째 문제 끝났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자, 두 번째는 이제 요거 하고, 두 번째도 또 거래처 등록 메뉴에서 이 거래처 등록이네. 이거는 계정 과목 및 적요 등록 이걸 했거든요. 그럼 두 번째는 이제 거래처 등록을 눌러야지. 거래처 등록을 눌러가지고, 자, 다만 주어진 자료에 다른 항목은 입력할 필요가 없음. 자, 거래처 코드 622번. 근데 일반 거래처예요. 여러분 여기 일반 거래처는 여기다 누고 은행은 금융기관은 여기다 찍고 신용카드는 여기다 찍어야 돼요. 은행을 여기 일반에다 찍으면 안 찍힙니다. 자, 여기에 지금 보니까 622 앞에 공짜는 붙일 필요가 없어요. 그냥 622 찍으면 앞에 공이 자동으로 붙어요. 이게 99,999개까지 등록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00으로 나오는 거예요. 더 좋은 프로그램으로 시험 보는 FAT나 TAT 시험 보시게 되면은 그 코드가 몇 번이냐 그러면 앞에 공짜까지 다 써서 답을 해야 돼요. 자, 그러면 여기는 회사 이름이 꼬마 회원이네요. 꼬마 화원. 꼬마 화원. 자, 그 다음에 엔터를 치고 여기에 동시란 말은 매입과 매출을 다 한다는 뜻이에요. 동시는 3번. 그 다음에 사업자 등록번호가 여기 나와 있죠.
자, 이건 그냥 숫자만 그냥 찍으시면 돼요. 주민등록번호하고 523, 이건 지방이에요. 앞에가 세무서 코드, 가운데가 업종 코드입니다. 그리고 뒤에는 고유번호예요. 그 다음에 00817, 그리고 대표자 성명은 한민국, 그 다음에 업태는 도매 및 소매업, 도매 및 소매업, 그 다음에 종목은 화초, 화초 및 식물, 주소는 이게 주소가요. 이거 눌러가지고 실무에서는 반드시 무슨 로 하고 한 칸 띄고 뭐 이렇게 돼 있거나 아니면 붙거나 이렇게 해야 돼요. 예를 들면 사근동 11길 59-1이다. 뭐 이렇게 해야 되는데 결과가 없으니까 이제 이건 안 나타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찍어야 되는데 여기는 보니까 우편번호는 생략한다 그랬어요. 우편번호 생략이니까 그냥 글자를 찍어주면 돼요. 우편번호 생략이니까 여기다 타자만 치시면 돼요. 그냥 서울특별시, 시험은 다 이렇게 나옵니다. 남이 개인정보니까 남이 집 주소 찍으라는 얘기잖아. 그러면 중랑구 중랑역 노 3길, 요 띄어쓰기 요거 잘 하셔야 돼요. 28, 여기 특히 그 우편번호 찍을 때 띄어쓰기 잘못하면 안 나와요. 요것도 하고 이제 중화로, 요 밑에다가 가로 열고 중화로, 구체적인 주소 아파트 같으면 뭐 몇 동 몇 호 뭐 이런 거 들어가겠죠. 없어요. 이제 더 이상은 없어요. 그럼 이걸로 끝난 거예요. 실무에서는 말입니다. 실무에서는 이거 다 적습니다. 여기 연락처라든가 팩스번호, 특히 요거 적어야 돼요. 요거 업체 담당자 연락처, 이거 전자세금에서 발행하기 때문에 사용 쓰고 담당자 쓰고 이메일 주소 찍고 뭐 이렇게 해야 전자세금에서가 발급이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까지는 시험에 안 나오니까 요 위에 거만 하면 되니까 그렇게 하시면 되고요. 자, 우편번호 입력하라고는 안 나옵니다. 자, 세 번째가 가장 중요하고 세 번째가 가장 점수가 4점입니다. 요거 틀리면 안 돼요. 자, 제가 그 이론 프린트에서 말, 원손, 잉제 기억나세요? 기말재고를 재무상태표에 먼저 입력을 하고 그 다음에 원가명세서를 입력하고 손익계산서 입력하고 잉여금처분기서 입력하고 재무상태표에 입력하고 말, 원손, 잉제 그 순서로 해야 돼요. 재무상태표에 기말재고를 입력하면 자동으로 손익계산서하고 원가명세서에 전기분 원가명세서에 자동으로 기말재고가 들어갑니다. 자, 그럼 이걸 하면서 설명을 해드릴게요. 전기분 재무제표를 검토한 결과 이쪽입니다. 이쪽 여기가 아니에요. 이거는 단기 거고 이거는 전기 겁니다. 이게 오류가 됐대요. 오류를 확인하였다. 아래와 같은 전기분 재무제표를 적절히 수정하시오. 여기 있는 거 다 수정해야 돼요. 여기 4개. 근데 4개 수정할 수도 있고 원가명세서 해당되는 게 아니면 손익계산서부터 수정해도 되고 교육훈련비 제조원가에 속함 250만 원이 누락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제조원가니까 제일 먼저 여기는 뭐 기말재고가 없으니까 재무상태표에 열 필요가 없어요. 여기 기말재고가 뭐 기말재고가 잘못되었다 그러면 재무상태표의 기말재고부터 고친 다음에 고쳐야 돼요. 근데 이거는 그게 아니기 때문에 그냥 원가명세서를 여시고 교육훈련비 제조원가에 속한 것이 누락됐대요. 누락은 빠뜨렸으니까 여기다가 교육 이렇게 찍으면 교육훈련비 돼요. 그리고 250. 자, 잘 보세요. 250 찍으면 지금 엔터 안 쳤거든요. 엔터 치면 요게 바뀝니다. 단기제품 제조원가가 바뀌어요. 그리고 요거를 지금 엔터를 안 쳤으니까 안 바뀌었는데 엔터 한번 쳐볼게요. 그래서 엔터를 탁 치면 요게 37620으로 바뀌어요. 그리고 여기 기초제공금 있죠? 경우에 따른 기초제공금도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기초제공금은 입력이 가능합니다. 기초제공금은 입력이 가능한데
요 기말제공금은 입력이 안 돼요. 여기 지금 여기 색깔이 칠해져 있죠? 이거는 재무상태표에 입력한 게 그대로 여기 들어온 거예요. 기초는 입력을 여기다 해야 돼요. 여기다가 입력하는 게 아니고 여기다 입력해야 돼요. 자, 그럼 요 37620 이걸 끄지 마시고 그대로 이렇게 옆으로 이렇게 해놓고 손익계산서를 여세요. 손익계산서 딱 연 다음에 다른 거 고친 게 아니고 이게 들어가는 바람에 당기점제종가가 바뀌었으니까 요 매출원가가 바뀌었을 거란 말이에요. 매출원가. 요 제품 매출원가. 그러면 여기 원래는 35120이었는데 지금 37620으로 바뀌었어요. 여기 250만 원을 여기다 더해줘야 돼. 요 금액을 여기다 갖다 해줘요. 이건 복사가 안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수동으로 찍어야 돼. 이걸 보시고 찍어야 돼요. 찍어보세요. 37620 이렇게. 그러면 여기 제품 매출원가가 바뀝니다. 그래서 제품 매출원가를 요거를 보고 원가 명세서를 보고 이렇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원손잉제 원가 명세서 다음에 손익계산서 당기점제종가를 바꿔야 돼요. 이렇게 바꾸고 확인 누른 다음에 여기서 뭐 고칠 게 없잖아요. 없으니까 그냥 넘어가면 돼요. 이게 시험 문제 이렇게 나올 수 있어요. 교육훈련비 제조원가에 속한 250만 원이 손익계산서에 입력이 되어 있다. 그러면 여기 손익계산서의 교육훈련비를 삭제를 250만 원을 빼버리고 여기다가 입력을 하고 그렇게 한 다음에 요 제품 매출원가를 고치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해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여기에 교육훈련비를 지금 이건 누락했으니까 그냥 이렇게 하고 이것만 고치면 끝났는데 교육훈련비 250만 원 제조원가에 속하는 거를 영업부에 속하는 것으로 잘못 입력하였다. 그러면 여기에 있는 교육훈련비가 있다. 그러면 250만 원을 여기서 빼고 이걸 빼고 250만 원만 있다면 그건 삭제를 해서 제로로 만들고 이렇게 하고 금액이 뭐 500만 원이다 그러면 이것을 250만 원 빼고 나머지 금액만 두고 여기 가서 여기다 입력하고 다시 와서 이거 보고 여기 제품 매출원가를 고치고 이렇게 해줘야 돼요. 그 절차. 시험에 그게 많이 나와요. 그럼 이건 이제 필요 없어요. 그러면 여기 당기순이익이 새로 나왔어요. 13220. 자, 원손 그 다음에 잉여금 처분계산서. 당기순이익이 났으면 주주총회 때 이걸 보고해야 돼요. 그럼 잉여금 처분계산서 보니까 여기 보세요. 13200인데 15700으로 바뀌었죠? 이거는 이거 보고 수동으로 입력할 필요가 없어. 이거는 좋은 버튼이 있어요. 여기 불러오기 버튼 있죠? 전산회계 1급에서는 불러오기 버튼이 있으면 무조건 누르세요. 불러오기 버튼 딱 누르시면 당기순이익을 불러오겠습니까? 그럼 이게 바뀝니다. 보세요. 짠 하고 13120으로 13200으로 바뀝니다. 바뀌었죠? 이렇게 바뀌었죠? 이건 불러오기 버튼만 누르시면 돼요. 여기는. 그러니까 이건 이제 다 필요 없어요.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요거 있죠. 상공180이 단기말 미처분이요금이야. 여기에 뭐 이익준비금이 있고 뭐 배당금이 얼마 있고 주식배당 얼마 있고 적립금 얼마 있다까지 나오면 그 입력해 주면 돼요. 이거는 작년의 이익을 금년 이거는 작년 시험 문제니까 25년으로 돼 있구나. 그러니까 이거 정기분이니까 이건 그 재작년 순이익을 작년도 2월 달에 주주총회 때를 했다 이 말이니까 정기분 거니까 이거는. 하여튼 요 30180이 커서가 이렇게 가죠. 이거는 복사가 돼요. 컨트롤 누른 상태에서 카피 C를 누르세요. 컨트롤 C 누르시면 30180 그리고 전기분 재무상태표로 가요. 여기에 2월 잉여금 있죠? 2월 잉여금. 여기 보세요. 빨간색으로 마이너스 250이라고 돼 있죠? 이게 250만 원 이거를 고치는 바람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거 없어져야 돼. 그럼 여기 컨트롤 C 복사한 거를 여기다가 클릭하고 2월 잉여금을 단기말 미처분 잉여금이 차기월 되고 금년에 전기월 됐기 때문에 2월 잉여금이라고 그래요. 전산회계에서는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컨트롤 V를 눌러요. 이렇게 하고 V 잘못했다. 요거 컨트롤 V 요거 잘못 입력했어요. 제가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 요거 다시 복사할게요. 컨트롤 C 그리고 컨트롤 V 38180
그대로 복사됐죠? 이렇게. 맞죠? 그럼 여기 사라졌죠? 이렇게. 뭐 수동으로 입력해도 돼. 이거 보고. 근데 이게 뭐 편하게 하는 게 좋잖아. 시간 절약하고. 컨트롤 C. 이렇게 클릭이 되면 복사가 돼요. 그리고 컨트롤 V. 그럼 여기 대자 차액이 사라지면 이 문제 다 푼 거예요. 그러니까 자그마치 몇 개를 건드린 거야? 원, 손, 잉, 재. 4개 건드렸죠? 그래서 하나당 1점씩 4점이에요. 근데 부분 채점 안 합니다. 이거는. 그 기준이요. 6점 이상 되는 것만 부분 채점을 해요. 그리고 합격자가 많이 나올 것 같다 그러면 아예 안 해요. 6점 넘어가도. 그러니까 여러분들 틀리면 다 틀리는 거로 봐야 돼. 자, 이제 일반 전표 입력입니다. 문제 분계가 되게 간단해요. 그럼 일반 전표 입력을 여세요. 그냥 여시고 그대로 이제 입력합니다. 그냥 직접 분계하겠습니다. 시험장에서 여기다 분계하고 여기다 입력할 시간이 없어요. 그래 모자라요. 그럼 시간이. 자, 그러면 07월 30일. 뭐 한 문제 정도 진짜 이거는 어렵다 하는 거는 한 문제 정도는 해도 되지만 하지 말고 그냥 하세요. 전개 회수 볼록으로 대손 처리한 620의 외상매출금이 회수되어 보통예금 계좌에 입금이 됐다. 그러면 이거는 보통예금이 차변에 들어오고 대변에 일단 회수볼록으로 대손 처리했던 거 띠꼈다가 받은 거는 무조건 대손 충당금이야. 그러면 차변에 103번 보통예금. 그래서 금액이 차변에 620만원 하고 대변에는 대손 충당금이에요. 그러면 띠꼈을 때 대손 충당금이 차변에 왔었잖아. 그게 금년으로 넘어왔기 때문에 대손 충당금을 다시 원래대로 보충을 해줘야 돼. 그러면 대손 충당금인데 이게 외상매출금의 대손 충당금이죠. 제가 코드 외우라 그랬죠. 외상매출금 코드 몇 번? 101번 현금, 102번 당좌예금, 103번 보통예금, 108번이 외상매출금, 110번 받으러. 그러면 108번이 외상매출금이면 109번은 외상매출금의 대손충당금이야. 대손충당금하고 감가상각 누계액은 바로 그 코드, 바로 자산 코드의 다음 코드예요. 그러니까 외상매출금의 대손충당금은 109번입니다. 그래서 109번을 찍으면 돼요. 이렇게. 물론 이거를 이렇게 해도 돼. 대손 그러고 이렇게 대손 시간 걸려서 그렇지. 이렇게 하면 대손 충당금이 이렇게 많이 나와요. 그럼 그 중에서 이거 외상값적이었으니까 요거다 그러고 확인 이렇게 눌러도 돼. 모르면 그렇게 하셔도 돼요. 그런데 여러분들 코드 외웠잖아. 근데 이제 비품이나 이런 건 안 외웠잖아요. 그거는 이제 대손 그러고 이제 비품 거를 찾으면 돼. 아니면 비품이라고 검색하고 비품의 다음 코드 그대로 집어넣으면 돼요. 자, 그러면 이거 1번이 끝났어요. 여기 거래처 입력할 거 없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8월 29일 08월 29일 날짜부터 찍어놓고 봐야 돼요. 날짜 틀리면 무조건 틀립니다. 컴퓨터가 채점하기 때문에 날짜 틀리면 벌써 그냥 건너뛰어요. 틀린 거로 봐요. 당사가 만든 제품을 부산시청에 기부했다. 그러면 차변에 기부금이에요. 그냥 기부금. 그리고 금액은 이건 뭐로 하느냐? 일반 전표는 원가로 합니다. 메인 매출 전표는 시가로 위에다가 공급가액이 적지만 이거는 그냥 원가로 적습니다. 이 일반 전표에서는 800만 원. 그리고 대변에는 이게 뭐예요? 제품이죠? 제품. 적고 800이 자동으로 들어갔는데 뭘 조심해야 되느냐? 뭘 조심해야 될까요? 여기 들어갈 게 하나 있다 그랬죠? 적요에 적요 8번 타계정 대책. 제품이나 상품이나 원재료, 재고자산이 대변에 갈 땐 반드시 적요 8번을 적어줘야 됩니다. 아시겠죠? 반드시 적요 몇 번이요? 8번. 적요는 입력 안 해도 됩니다. 우리 시험 볼 때는 실무에 가서는 적요는 현금 빼놓고 다 입력해요. 그거 안 했다고 사장님한테 혼났대. 그러니까 다 입력해야 돼요. 왜냐면 그래야 어디 가서 하다못해 밥을 먹다 복리후생비라도 어느 식당 가서 밥 먹었는지 알기 위해서 적요 다 적어요. 웬만하면 다 적습니다. 근데 시험 볼 때 그거 다 적다 보면 시간 모자라니까 적요는 타계정 대책 요것만 적고
그 다음에 거래처는 채권 채무만 거래처 적어요. 근데 FAT, TAT 실무에서는요, 예금도 거래처 적어야 됩니다. 어디 은행인지 알아야 될 거 아니야. 그 다음에 어음도 적어야 돼요. 어음도 만기일이 언제고 뭐 F3 누르면 그게 나와요. 밑에 여기 기록하는 단위. 근데 우리는 시험 범위에 그건 안 들어갔어요. 자, 그 다음에 확정 기여형, 요 날짜가 9월 26일, 09월 26일. 자, 제가 설명하느냐고 시간이 걸리지 여러분들이 직접 하면 시간 얼마 안 걸려요. 확정 기여형은 퇴직급여입니다. 퇴직급여. 확정급여 기여형이 아니고 확정급여형일 때는 퇴직연금 운용자산. 이제 여러분들이 퇴직할 때 한꺼번에 퇴직금 이렇게 몰아서 주는 거, 그거는 확정급여형이고, 확정기여형은 매달 여러분한테 1년 근무하면 한 달치 퇴직금 주잖아. 그걸 매달 여러분 통장에 넣어주는 거야, 이렇게. 그건 중소기업이라든가 그 다음에 고액 연봉자들이 확정기여형이에요. 그러니까 본인이 책임져서 알아서 하라. 근데 돈을 찾아 쓸 수는 없어요. 확정기여형은 차변에 비용으로 처리합니다. 퇴직급여, 급여예요. 퇴직급여. 근데 여기 보니까 영업부가 250만원, 생산부가 400만원이야. 그러면 제일 먼저 500번대 생산부 거부터 하자고. 퇴직급여. 생산부 거 얼마? 400. 그리고 좀 더 내려가서 또 차변에 퇴직급여 800번대 쭉 내려가야 돼요. 자, 800번대 806번이에요. 이 코드가 달라요. 원래 웬만하면 508이면 이것도 808이 돼야 되는데 이게 다르기 때문에 이렇게 검색을 해줘야 돼요. 이거는. 그래서 요거는 250만원. 공장에 직원이 더 많네. 그리고 대변에는 뭐라고 쓰냐면 보통예금 103번. 자, 이렇게 요 코드 선택을 잘 하셔야 돼요. 요거 전산회계 1급에서는 500건, 800건 구분 잘 해야 돼요. 전산회계 2급에서는 그냥 800건만 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것만 조심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4번입니다. 10월 6일. 소외로부터 수령한 받으러옴 3천만 원을 만기일에 150만 원을 할인하여 충주은행의 보통예금으로 입금받았다. 만기일 전에 할인하여 150만 원 충주은행에 입금받았다. 해당 거래는 매각거래에 해당된다. 오메, 이거는 뭐야 이거. 받으러옴을 은행에 가서 할인한 게 아니라 상대방한테 그냥 돈 150만 원을 깎아주고 그냥 나머지 2,850을 받았던 얘기네. 맞죠? 그럼 대변에 받으러옴 110번 받으러옴. 거래처가 누구예요? 쇼와. 거래처 꼭 적어야 돼요. 이거. 쇼와. 뭐야? 쇼야. 쇼야지. 쇼야. 쇼야. 그리고 대변의 금액이 3천만 원. 그런데 차변에 150만 원을 깎아줬대요. 그럼 이건 매출채까지 찍어야 돼. 세자 찍어야 나옵니다. 매출채권 처분 손실. 그래서 금액이 150만 원. 그리고 나머지는 차변에 보통예금 103번 보통예금 이렇게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5번입니다. 5번. 자, 5번은 11월 15일 장기 투자 목적으로 상장회사인 주식 100주를 주당 3만 원에 구입하고 취득 시 매입 수수료를 포함하여 보통예금이 이체하였다. 근데 여기 목적이 장기 투자 목적이에요. 단기 투자 목적이면 뭐죠? 단기 매매 증권. 장기 투자 목적이면 뭐죠? 매도 가능 증권. 매도 가능 증권. 자, 요 매도 여기 잘 보세요. 자, 매도 가능 증권이 두 개가 있습니다. 두 개 중에요. 위에 거는 유동자산이에요. 이게 유동자산 1년 이내로 남은 거나 시장성을 상실했을 때는 요 유동자산으로 해주면 우리는 장기 투자라 요 두 번째 걸 해줘야 됩니다. 만기 보유증권, 매도 가능 증권 나올 때 항상 밑에 거를 해줘야 돼요. 밑에 거. 만기 보유나 매도 가능 항상 밑에 코드를 선택해야 됩니다. 그래서 매도 가능 증권 차변에 금액이 100주를 3만 원에 샀으니까 300만 원. 그 다음에 또 차변에 300만 원이 아니에요. 이거는 가산해야 돼.
이 장기 투자 목적일 때는 수수료 가산해야 됩니다. 그러면 306만 원, 306만 원. 단기 매매 증권일 때는 우리가 어떻게 했어요? 단기 매매 증권일 때는 수수료 비용 따로 썼죠? 900권대로 따로 쓴 거 기억나시죠? 단기 매매 증권일 때는. 근데 이건 장기 투자기 때문에 가산합니다. 만기 보유 증권이나 매도 가능 증권이나 하여튼 단기 매매 증권 살 때 수수료 비용만 따로 쓰고 나머지 사는 건 다 가산합니다. 건물이든 토지든 매도 가능 증권이든 그 다음에 만기 보유 증권이든 지분법 적용 투자 주식이든 하여튼 다 가산합니다. 그러면 요거는 대변에는 금액이 306만 원. 여기는 보통예금 103번 보통예금 306만 원 자동으로 들어갔죠. 그 다음에 12월 5일 날 한국대학교에 의뢰한 신제품 개발에 따른 연구 용역비를 보통예금에 지급하다. 신제품 개발이래요. 근데 개발인데 여기 꼭 주어져요. 자산으로 회계 처리할 거. 이게 안 주어지면 답이 두 개가 나올 수 있어요. 연구개발비, 그 다음에 뭐 경상연구개발비 또는 개발비, 답이 두 개가 나올까봐 이렇게 시험에는 항상 주어지는데, 시험장에서는 시험장에서는 이제 이렇게 나오지만 실무에서는 이게 신제품 개발을 위한 거일 때는 개발비로 하지만, 신제품 개발이 아니고 삼성전자나 LG 같은 데는 박사들이 굉장히 많아요. 조금씩 기능 개선하고 막 이러는 거, 그 사람들에게 주는 건 그냥 경상연구개발비 단기 비용으로 처리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차변에 자산으로 처리하라 했으니까 개발비라고 해줘야 돼요. 개발비, 강아지발이 아니고 개발비. 그 3천만 원. 대변에 보통예금 103번 보통예금. 저 실무에서는 보통예금도 어디 은행인지 적어야 돼요. 여기 시험 문제 아예 어디 은행이라고 안 나왔죠? 그렇지만 실무는 다 은행도 적어야 됩니다. 운영사도 이거 거래처 다 적어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거 다 끝났고, 자, 이제 메인 매출 전표 입력 들어갑니다. 자, 메인 매출 전표 입력. 자, 날짜 7월 30일, 07월 30일. 분계까지 됐지. 자, 그러면 첫 번째가 어떤 거냐? 제가 그때 그랬죠? 세금 계산서가 나오면 과세, 매입이든 매출이든. 근데 매입할 경우는 불공에 속하는 것도 있다 그랬죠? 공제 안 되는 거. 그 어떤 거예요? 개인적 소비, 그 다음에 비영업용 소형 승용차, 1000cc 초과되는 거. 화물차하고 경차 빼놓고는 불공제입니다. 그 다음에 토지의 자본적 지출, 그 다음에 업무상 그 접대비 같은 거, 기업 업무 추진비 이런 것들, 토지의 자본적 지출, 토지 정지비, 그 다음에 건물, 그 토지와 건물을 샀는데 거기 있는 건물이 그냥 철거하는 비용 이런 것들, 그런 거 빼놓고는 전부 다 과세예요. 그 다음에 내국 신용장과 구매확인서가 나오면 영세라 그랬죠. 그러니까 여기 지금 내국 신용장 나왔어요. 수출용 제품에 대한 원재료를 매입했어요. 여긴 매입이니까 이쪽을 봐야 돼요. 그 매입의 영세 52번을 찍어야 됩니다. 52번. 매출 영세가 아니에요. 품목은 원재료. 매입인지 매출인지는 여러분 문제 보시면 다 나오니까. 공급가액 1,500만 원. 그 다음에 거래처 코드가 세연. 그 다음에 이거는 전자세금계산이니까 1번요. 종이 수기세금계산서 그러면 전자에 이거 표시하면 틀립니다. 분계는 약소금을 발행했으니까 혼합이에요. 그럼 원재료가 됐고 이건 부가세가 없습니다. 대변은 약소금을 발행했다 그럼 뭐죠? 252번 지급어음이에요. 세연한테 내가 어음을 발행해 줬다. 어음을 발행해 준 게 아니고 내가 소지하고 있던 뭐 서울상점에 어음을 배서양도하다 그러면 요 거래처를 서울상점으로 고쳐줘야 돼요. 이 배서양도나 할인일 때는요 거래처 요 고쳐야 됩니다. 조심하셔야 돼요. 자, 이렇게 됐고, 그 다음에 8월 18일 08월 18일 날짜부터 찍어놓고 문제를 읽어요.
영업부서의 저녁 회식 비용을 제주 대지 일반 과세자에게 법인카드인 국민카드로 결제하고 다음과 같이 신용카드 매출 전비를 수취하였다. 국민카드래요. 그래서 금액이 55만 원이 됩니다. 부가세가 5만 원 들어갔고 여기에 제주 대지. 자, 이건 뭘까요? 내가 카드로 우리 회사 직원들 회식을 했대. 카드. 이거는 매입카드야. 돼지고기를 매입한 거잖아. 식사를 매입한 거잖아. 그러니까 여기 카과. 이게 면세품을 매입한 거라면 카면이에요. 근데 이건 카과예요. 부가세가 있기 때문에 카과. 57번 카과. 자, 품목은 회식비. 그리고 품목은 채점 항목은 아니에요. 여기에 여러분들 기억나죠? 카과, 현과, 건별은 공급대가, 부가세 포함 금액을 입력하면 자동으로 분리된다. 기억나죠? 그거 외우셔야 돼. 카과, 현과, 건별은 공급대가, 지금 55만 원이죠? 55만 원. 이렇게 입력하시면 따단 하고 50하고 5만 원 분리됩니다. 이렇게. 만약에 이게 분리가 안 됐다. 내가 잘못해갖고 50만 원 입력했다. 그러면 다시 50만 원, 5만 원 이렇게 입력 수동으로 해주시면 돼요. 거래처는 어디야? 제주대지. 제주대지. 그 다음에 신용카드를 반드시 선택해야 돼요. 이거 선택 안 하면 답이 틀리게 나올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수동으로 또 고쳐줘야 돼. 골치 아파요. 그래서 신용카드는 반드시 신용카드를 선택해야 돼. 자, 이게 법인카드인 국민카드래요. 그러니까 요 세 번째 거를 확인 누르시고, 전자는 안 들어가겠죠. 카드니까. 분계는 4번 카드. 그러면 보세요. 미지급금하고 국민카드로 이게 빨간색으로 거래처가 바뀌었죠. 그렇지 않으면 제주대지로 그냥 나온다. 그러면 제주대지로 한 걸 국민카드로 바꿔줘야 돼. 그리고 이게 원재료 매입이 아니죠. 영업부의 저녁 회식이에요. 그러면 이건 뭐라 그래야 돼요? 복리후생비. 이 매입일 경우는요, 반드시 이 계정과목 바꿔주는 게 많이 나와요. 원재료 매입할 때 빼놓고는 복리후생비 이렇게 이거 바꿔줘야 돼요. 만약에 여기 이제 보통 예금으로 줬다 그러면 도전 프로그램이나 실무에서는 예금도 요 거래처 바꿔줘야 돼요. 은행으로. 자, 그 다음에 2번, 3번. 자, 그 다음에 9월 2일 비사업자인 개인 김영철 씨에게 제품을 현금 판매하고 다음과 같이 현금 영수증을 발행했다. 자, 이거 날짜 09월 02일. 자, 그러면 제품을 판매하고 현금 영수증을 발행했다. 그러니까 이거는 물건 파는 거니까 이쪽을 봐야죠. 그럼 여기 보니까 부가세가 있어요. 현금 영수증을 발행했다. 공급가액 부가세. 그리고 여기는 그 세은전자. 자, 그러면 이거는 현금 영수증 발행이니까 현과 22번 부가세 있는 게 현과예요. 면세면 현면인데 이건 현과예요. 현과 22번. 이건 매출이잖아요. 매출 22. 현과. 품목은 제품. 실무에서는 구체적으로 제품 종류를 적겠죠. 여기는 현과, 카과, 건별은 공급 대가를 적으라 그랬죠. 부가세 포함 금액 88만 원. 이걸 입력을 하면 편리하죠. 여러분들이 수동으로 80만 원 적으면 이게 70 몇만 원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이거 88만 원 합친 금액을 적으세요. 그럼 이렇게 분리가 됐죠. 이 금액 꼭 확인하셔야 돼. 그리고 비사업자인 김영철의 김영철. 그러면 김영철 여기 나왔네. 개그맨 김영철인가 보지. 그러면 여기 분계는 1번 현금, 그리고 제품 매출, 입금 전표 끝. 분계는 끝이에요. 제품 매출이나 원재료 매입이나 이런 거는 그냥 분계가 자동으로 되고 끝이에요. 자, 여기 됐고, 그 다음에 이제 4번. 대표이사 김경민이 개인 건강관리를 위하여 건강나라부터 운동기구 한 대를 132만 원 부가세 포함해, 부가세 포함인지 별도인지를 잘 봐야 돼요. 구입하였다.
결제는 보통예금으로 이체하고 전자생계세를 발급받았다. 세금계산서를 발급받는데 이게 지금 대표이사 개인적으로 쓴 거니까 이건 불공이에요. 불공. 공제를 못 받아요. 업무와 관련이 없는 지출은 가지금 계정 사용하고 거래처는 긴경안으로 선택할 것 그랬어요. 제가 세무서에다가 물어봤어요. 부가세 공제를 이제 해줄 때 어떻게 어떤 것만 해줍니까? 그랬더니 업무와 관련이 있는 것만 해준대요. 그래서 지금 여기 업무와 관련이 없다. 그래서 이렇게 나온 거예요. 자, 그러면 유형은 이거는 불공제가 여기 있죠. 매입의 불공 54번. 그리고 품목은 운동기구. 어떤 강사는 요 품목 찍지도 말라고 그러는 사람이 있는데 그냥 뭐 찍어줘요. 132만 원 부가세 포함이래요. 여러분 이거요. 132만 원 여기다 그냥 찍으면 안 됩니다. 부가세 포함이니까 나누기 1.1을 해줘야 돼요. 그러면 이게 120이 되고요. 아유, 120 되고 12만 원 되면 132만 원 되잖아. 어? 그러면 330이다. 그러면 300이 공급가액이고 부가세가 30이에요. 거래처 코드는 누구냐면 건강나라. 건강나라. 그리고 전자세금계산서를 받았다 그랬죠? 이거 말입니다. 전자세금계산서를 받았다 이 말이 없고 현금 영수증을 받았다. 그러면 여기 메인 매출 전표에 안 들어가요. 시험에는 그렇게 안 나와요. 시험에 메인 매출 전표에 그런 문제 냈다가는 요걸 바가지로 얻어먹어. 이런 걸 시험 문제로 냈다고. 그러니까 시험 문제 안 냅니다. 그거는. 안 내는데 그거는 실무에서는 일반 전표에 적어야 돼. 현금 영수증이나 신용카드로 산 거는 불공제에 해당되는 거는 그냥 일반 전표에 적고 부가세 포함된 금액으로 그렇게 분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드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만 불공으로 적는 거예요. 아시겠죠? 세금계산서 발급받았는데 그중에 공제를 못 받는다 이거지. 그래서 불공이에요. 자, 그러면 여기 불공제 사유에 여기에 눌러가지고 대표이사 개인이니까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 요걸 선택하시면 돼요. 개별 소비세는 요 자동차고 기업 업무 추진비는 접대비고 면세사업 관련된 거 토지의 자본적 지출 여기까지만 외우시면 돼요. 2번부터 6번까지만 시험 문제 나와요. 2번부터 6번까지. 그래서 이건 사업과 관련이 없는 거 요거 선택을 이거 안 해주면 틀립니다. 분계는 보통예금이니까 혼합 3번 혼합. 그러면 원재료가 아니죠? 이건 뭐라고 쳐야 돼요? 가지급금. 자, 여기 거래처 바꿔야 됩니다. 누구로 바꾸라고요? 김경안. 대표이사가 김경안이래요. 그래서 김경안으로 바꿔주고 이거 돈 나중에 돌려받아야 돼요. 법인은요, 회사 돈 갖다 쓰면 회사에서 다시 내놔야 됩니다. 안 내놓으면 형사처벌 받아요. 그래서 법인을 세워서 하는 데는 이런 걸 잘해야 됩니다. 대변은 보통예금으로 이체했다 했으니까 103번 보통예금 이렇게 하면 끝나는 거예요. 김경안 거래처 이거 빼먹으면 안 돼. 여기서 빼먹지 말아야 될 거 거래처 요거 아시겠죠? 이거 과세 유형 선택을 잘 하셔야 돼요. 과세 유형 선택을 잘못해서 새로 입력하잖아. 그럼 밑에 분계도 고쳐야 돼요. 분계도 새로 해야 돼. 자, 그 다음에 이제 5번 날짜는 11월 20일 찍어놓고 문제 읽어요. 운영 리스로 사용 중인 영업부서의 차량 리스료 계산서를 아래와 같이 발급받고 당사법인 카드인 하나카드로 결제했다. 임차료 계정을 사용하기로 한다. 자, 이거는요. 여기 보니까 전자계산서입니다. 세금계산서가 아니에요. 시험장에 가실 때 바카스 마시고 가라 그랬죠? 컨디션 안 좋으면 요거 뭐로 읽어요? 세금계산서. 과세로 잘못 읽을 수 있어. 그러니까 요거는 잘 봐야 돼요. 그러니까 유형은 우리가 요 계산서를 발급받았으니까 매입이죠. 매입면세 53번 매입면세. 자, 여러분들 운영리스하고 금융리스가 있거든요. 운영리스는 여러분들 집에 그 정수기 같은 거 빌려 쓰는 거 있잖아요. 다달이 얼마 내는 거. 그런 게 운영리스예요. 그냥 빌려주는 거. 그 회사에 자체가 물건 사가지고 그냥 빌려주는 거고, 금융리스는 여러분들 이름으로 그걸 사는 거예요. 그래서 소유권이 여러분한테 넘어와요.
자동차 같은 거 금융 리스로 하는 경우가 있고 운영 리스로 하는 경우가 있어요. 운영 리스. 뭐 그런 거는 뭐 지금 여기선 필요 없으니까 운영 리스료. 운영 리스료. 상식적으로 제가 알려드리는 거예요. 자, 금액은 110만 원이에요. 부가세는 없다 그랬죠? 110만 원. 자, 그 다음에 거래처는 차차 캐피탈, 차차 캐피탈. 그리고 여기는 전자니까 1번 전자계산이니까 1번이고 당사 법인카드니까 4번 카드. 카드를 선택하는데 요거 거래처 바꿔야 됩니다. 잘 보세요. 이거 원재료가 아니고 리스료는 임차료로 바꿔야 돼요. 임차료인데 영업부서의 차량이니까 800번대 임차료로 바꿔주셔야 돼요. 그리고 여기 차차 캐피털, 자, 하나카드로 결제했는데 미지급금인데 캐피탈한테 줘야 됩니까? 아니면 카드사한테 돈 줘야 됩니까? 아니, 여러분들 카드로 결제했잖아. 그럼 뭐가 날라와? 여러분들 살림하시니까 잘 알잖아. 카드 고지서 날라오죠? 그럼 카드 회사로 바꿔줘야지 이거를. 맞죠? 자, 무슨 카드예요? 하나카드. 그러니까 여러분처럼 살림하시는 분은 이런 건 틀릴 리가 없지. 그래도 틀리면 좀 곤란하지.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문제 6번 문제. 자, 12월 15일 우리 회사 제품을 판매하고 12월 30일에 받기로 하였다. 일반 전표 6문제, 메인 매출 전표 6문제 이렇게 나와요. 12문제. 3점씩 36점입니다. 앞에 게 10점, 그럼 46점. 여기까지 하면 46점을 맞힌 거예요. 자, 우리 제품을 판매하고 받기로 했다. 전자세금계산서예요. 제품 팔았대요. 그러면 이거는 날짜를 12월 15일 날짜를 고치시고 과세, 이거는 11번 과세. 자, 품목은 제품. 수량단가 없으니까 안 적고 공과액 300, 부가세 30. 거래처 상대방이 누구예요? 우리 상사에 팔았다 그랬죠, 여기. 여기다가 우리 상사. 그 다음에 전자세금에서 1번요. 그 다음에 분계는 12월 말일에 받기로 했다. 그럼 제품 팔고 12월 말일에 받기려면 2번 외상이죠? 맞죠? 외상. 여러분들 이게 제품이 아니고 쓰던 자동차를 팔았다 그러면 이거는 혼합으로 해줘야 돼요. 그때는 미수금으로 해야 되니까. 그럼 이건 제품 매출, 외상 매출, 이건 분계가 자동으로 됐으니까 여기 손댈 게 없어요. 그냥 여기 끝이에요. 이렇게. 아시겠죠? 제품 매출이 제일 쉬워. 원재료 매입하고 제품 매출이. 뭐 손댈 거 없잖아 이렇게. 자, 그럼 여기까지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오류 수정 2문제. 이게 6점이에요. 지금까지 46점 공부를 했고 이거 6점 하면 52점이에요. 자, 그러면 여기 메인 매출 전표를 열어놓은 김에 부가세 있는 것부터 먼저 하자고. 여기 밑에 2번은 보니까 부가세가 없어요. 이거는 일반 전표를 수정할 거고 이거 일반 전표도 열어야 되겠다. 여기 문제를 보니까 어떻게 돼 있냐면요. 현금으로 지급한 운송비 부가세 포함 상품을 매입하면서 현금으로 발생한 비용이나 그러니까 현금으로 지급한 운송비는 상품을 매입하면서 발생한 거니까 상품 매입원가에 가산해야 돼. 회계팀 사원이 실수로 일반 전표의 운반비로 해였다. 해당 운송과 관련된 전자세금이 정상적으로 발급받았다. 그러니까 일반 전표를 여셔가지고 이 날짜를 찍어요. 이 날짜를 찍어줍니다. 며칠이에요? 09월 10일. 혹시 이거 하다가 이렇게 바뀌면요 당황하지 마세요. 이렇게 9월 그럼 9월 전체가 나오거든요. 변경 누르시면 이렇게 9월 10일 이렇게 찍을 수 있어요. 자, 이거 운반비 현금 여기다 적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럼 요걸 이렇게 선택하시면 삭제 여기서 삭제하시고 아까 열었던 메인 매출 전표로 와서 09월
11 여시고 여기다가 새로 입력하는 거야. 자, 전자세금 계산서를 정상적으로 발급받았으니까 매입이죠. 51번 과세. 그래서 여기 운송비. 자, 금액은 여기 부가세 포함이래요. 세금에서 받았어. 22만원. 투땡으로 나가면 앞에 게 공급가액이고 뒤에 게 부가세야. 22만원. 둘둘이잖아. 둘둘 셋이면 쓰리땡은 나누기 1.1 해야 돼. 투땡이니까 자꾸 투땡 하니까 화투 생각하면 이번에 화투 쳤죠? 야, 20만원. 적고 2만원. 이렇게 적어주셔야 돼요. 투땡일 때 그렇게 해야 돼요. 그 다음에 거래처는 누구예요? 굿배송. 굿 하나만 찍어도 나와. 전자세금연서 1번 요 분계는 현금으로 줬대죠? 현금으로 지급한, 그랬으니까 1번 현금. 근데 이게 원재료가 아니라 이게 지금 뭐예요? 상품을 매입했다 그랬죠? 그냥 넘어가면 틀립니다. 요런 것만 조심하시면 돼요. 상품으로 고쳐주세요. 기본 세팅이 원재료로 세팅이 돼 있어요. 그럼 이걸로 끝이에요. 이렇게. 됐죠? 이렇게. 그러니까 일반 전표에 입력을 했으니까 일반 전표에 삭제하고 매입 매출 전표에 새로 입력을 이렇게 해주면 돼요. 이거부터 더 쉽게 나와. 그냥 매입 매출 전표 입력했는데 뭐 거래처를 잘못했다든가 뭐 금액을 잘못 입력했다든가 주로 이제 그런 식으로 많이 나오는데 이런 경우도 나온다 이거죠. 그러면 이제 요거는 일반 전표니까 요건 끕시다. 끄고 일반 전표만 보자고요. 자, 이제 두 번째 10월 10일. 이건 날짜를 무조건 찍어. 그러면 떠요.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잘못됐대. 뭐가 잘못됐나 읽어봅시다. 1호원에 1,000만원 대여하고 모두 단기 대여금으로 회계 처리하였으나 그 중에 400은 상환기일 27년 12월 30일로 확인되었다. 하나의 전표로 처리할 것. 자, 보세요. 지금 이게 시험 문제가 25년도 시험 문제거든요. 작년 12월 달 시험 문제예요. 작년 결산일로부터 27년이면 몇 년이야? 2년이잖아요. 그럼 이게 단기 대여금이 아니라 무슨 대여금이 돼야 돼요? 장기 대여금. 1,000만원 중에 400은 장기 대여금이니까 이 단기 대여금은 600으로 고쳐주시면 돼요. 금액만 고치면 돼요. 그리고 여기다가 추가로 대변에 하나 더. 무슨 대여금? 장기 대여금. 장기 대여금. 장기 대여금. 장기 대여금. 요렇게. 그리고 거래처는 2로운에 2로운. 요 코드 번호 요 174 그대로 적어도 돼요. 그리고 대변이 아니고 차변으로 바꿔야죠. 차변. 그리고 400. 이렇게. 그러면 이제 차대변 합계가 딱 맞죠. 이렇게. 단기 대여금은 600이고 1,000만원 중에 단기 대여금은 600이고 400은 2년 후니까 장기 대여금으로 바꿔주시면 돼요. 그럼 끝난 거예요. 그냥 이렇게. 뭐 거래처를 잘못 입력했다, 거래처를 뭐 고치고 뭐 그 정도로밖에 안 나오기 때문에 굉장히 쉬워요. 자, 결산 정리 사항은 몇 문제가 나오냐면 참 쉬워. 3문제밖에 안 나와요. 3문제. 결산 정리 사항 3문제. 이게 9점짜리거든요. 자, 그럼 이거 다 끄고요. 자, 결산 정리 사항 나오면 제일 먼저 뭐부터 하라고요? 말대감 태법. 말대감 태법이 뭐예요? 시작. 말, 기말재고, 대순상각, 감가상각, 퇴직급여, 법인세. 요 5가지만 자동 결산이라 요거 열라 그랬죠. 결산 자료. 근데 열기 전에 이 3번이 자동 결산이에요. 감가상각. 그런데 이거 보니까 우리 지난 시간에 고정자산 등록하는 거 배웠죠. 여러분 실무에 가면요. 회사에 근무하는 분들은 고정자산에 반드시 이걸 등록을 해줘야 됩니다. 그럼 요거예요. 요거. 여기 보세요. 이거 등록하면 감가상각이 자동으로 나와요. 고정자산 등록. 그래가지고 여기다 등록하시는데 어떻게 등록하느냐.
요거 눌러요. 기계장치죠. 그럼 여기 기계장치 풍선을 누르시면 이렇게 나와요. 기계장치를 선택하시고 확인 누른 다음에 기계장치가 하나가 지금 있어요. 기계장치 3월 27일 여기까지는 101번. 자, 이거는 입력이 돼 있네. 문제를 읽어보니까 뭐라고 돼 있냐면 고정자산 등록면을 이용하여 계산된 상각 범위액을 감가상각비로 반영하시오. 이게 다 등록을 지금 미리 다 이렇게 해놓고 이렇게 등록돼 있는 걸 반영하라 이거예요. 여기 2400 여기 들어갔고 400 들어갔고 내용연수 5년 들어갔고 제조부 들어갔고 500번대 들어갔고 감가상각 이렇게 자동으로 나왔어요. 정액법 여기 정액법 요거. 그러니까 우리는 이거를 등록할 필요는 없어요. 이거 등록하라고도 나올 수 있어요. 근데 전산회계 1급에서는 그렇게 하면 너무 시간 걸리니까 아마 이걸 등록을 미리 해놓은 것 같아요. 그러면 결산재료 입력을 그냥 여시면 돼. 열고 1월부터 12월까지를 여세요. 자, 1월부터 12월까지를. 자, 01월부터 12월까지. 이게 여신 다음에 감가상각은요, 도전 프로그램은요, 요 감가상각만 할 수 있고 나머지는 우리가 다 계산해서 넣어야 돼. 도전 프로그램이 더 불편해요. 우리 K랩은 대손상각은 이거 누르면 여기서 뭐 1%다 그러고 하고 여기 매출 채권이라면 2개만 남기고 다 이거 다 삭제하고 결산 반영만 하면 되는데 감가상각은 주로 이제 전산회계 1급은 금액이 주어지는데 여기는 고정자산 등록을 하기 때문에 이걸 누르시면 돼요. 요거 누르시면 이렇게 감가상각이 반영된 금액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렇게 요거 누르시고 그냥 반영 결산 반영 버튼만 누르시면 돼요. 그러면 요 밑에 여기 감가상각이 기계장치 감가상각이 여기 지금 이건 제조부 거니까 경비 일반 여기 경비란에 여기 480이 들어가요. 이게 만약에 영업부의 기계장치가 아니고 자동차인데 영업부 거다 그러면 요 밑에 감가상각이 있어요. 밑에 요 판관비의 감가상각이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제조부 경비의 감가상각비 있고 그래. 이건 자동으로 지가 알아서 들어간 거야. 그럼 이거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요거 눌러가지고 이거 눌러가지고 결산 반영 이렇게 해버린 거예요. 그냥 아시겠죠? 어려운 거 아니에요. 이거 등록된 거 이거 눌러가지고 그냥 결산 반영만 누르시면 돼요. 근데 이거를 등록하고 이렇게 하라고는 시험 문제 안 나와. 아니면 그냥 감가상각 액수가 얼마다 그러면 제조부 거 얼마다 그러면 이 제조부 일반 감가상각 뭐 건물 기계 차량 비품 여기다 입력하면 되고 영업부의 감가상각이다 그러면 여기다 입력하면 되고요. 대손상각은 뭐 제조부 거는 없어요. 다 팔다가 뜯긴 거니까 영업부만 있고. 그러니까 이렇게 하고 이제 전표 추가 버튼만 누르면 돼. 지난 시간에 좀 한번 보여드렸죠? 전표 추가. 한번 외워봐요. 무슨 추가? 이거 빼트리면 헌일한 겁니다. 추가하시겠습니까? 예. 하고 이거 이제 끝났어요. 그리고 일반 전표 입력 12월 31일 이제 여는 거예요. 그러면 상당히 아주 세밀하게 나와 있어요. 12월 30일. 그럼 이렇게 분계가 많아요. 우리 옛날에 부기 배울 때는요, 이거 다 손으로 다 분계를 다 해줬어요. 그래 옛날에 부기 배운 사람이 세법을 배울 여력이 안 됐었어. 이거 다 분계했어요. 원가액에서. 근데 이 프로그램이 자동으로 만들어서 상품의 상품 매출원가 가고 그 다음에 원재료 해가지고 쭉 가서 제품이 제품 매출원가로 가고 두 개가 다 이렇게 갔어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요 밑에다가 이게 와야 돼요. 이게 안 오면 아까 전표 추가 버튼을 안 누른 거야. 전표 추가 버튼을 눌러야 돼요. 말대감 태법이 없더라도 들어가서 전표 추가 버튼 누르고 이렇게 하는 게 원칙이에요. 근데 그렇게 안 하고 말대감 태법이 없더라도 없고 그냥 분계하는 걸로만 시험에 나온 적도 있거든요. 그러면 그냥 이거 전표 추가 버튼을 안 누르고 그냥 여기다 분계만 해줘도 돼요. 그렇지만 실무에서는 이거 다 해줘야 되기 때문에 전표 추가 버튼 말대감 태법이 없더라도 전표 추가 버튼만 누르고 와서 이렇게 12월 말일 열고 여기다가 해주면
더 잘했다고 동그라미를 더 크게 쳐준다고. 자, 1번 보세요. 자, 4월 1일 법인 영업용 차량에 대한 보험료를 지출하고 전액 비용으로 처리했다. 그거 전표처가부터는 안 하고 말대감 대법이 없으면 안 하고 이게 다 분계 문제로만 3개 다 나오면 그냥 해도 돼요. 근데 원칙은 그거 하고 해야 된다는 거. 그거 안 하면 당기순이익 매출정이 이게 안 나와요. 전표처가부터는 안 누르면. 자, 그럼 이거 이제 계산해 봅시다. 자, 계산해 보니까 4월 1일부터 내년 6월 말까지야. 이건 작년 시험 문제니까 이제 내년이라고 보는 거죠. 이건 25년도 12월 말일 분계니까. 여러분, 그러면 여기 보험료는 그 전액 비용으로 처리했대. 그러면 줬을 때 차변에 보험료, 대변에 현금 이렇게 했단 얘기야. 그러면 지금 그러면 이 중에 3개월치. 자, 120만 원이면 나누기 12를 해. 1년치니까. 1년치잖아. 그럼 한 달에 10만 원 나오죠? 맞아요? 이거부터 계산하시라고. 이거 계산하기 쉽게 제가 알려드리는 거야. 그러면 10만 원 나오는데, 자, 이렇게 쭉 보면 여기 4월 1일부터 이건 왜 따라오는지 모르겠네. 3월 31일. 그러면 여기 12월 말일까지만 이게 왜 따라오지? 12월 31일까지만 요게 단기분이야. 요게 9개월치예요. 여러분 12에서 4 빼면 8개월이에요. 이러면 안 돼요. 그래서 4월부터 치면 9개월인데 그렇게 계산하면 복잡하니까 그냥 요 내년치만 빼자고. 내년치가 1, 2, 3개월 치죠. 요거 3개월치. 3개월치니까 곱하기 10만 원 하니까 30만 원 나오죠? 그러면 요게 차변의 선급비용 30만 원. 대변에 보험료 30만 원. 이렇게 입력해 주면 돼요. 그래서 여기 차변에 선급비용 30만 원. 대변에 보험료 요게 영업용 차량에 대한 거니까 800번 되죠? 821번. 이렇게 코드도 500번인지 800번인지 잘 봐야 돼요. 자, 두 번째. 단기 시세 차익을 목적으로 취득한 주식. 단기 시세 차익을 목적으로 취득했으면 단기 매매 증권이죠. 취득원가 1,300만 원인 공정가치가 기말 현재 950이다. 공정가치로 평가. 이거 반드시 평가하게 돼 있어요. 1,300, 950이면 350이 떨어졌네. 그러면 차변에 단기 매매 증권, 단기 매매 증권 평가 손실. 가격이 떨어졌잖아요. 그럼 350만 원. 그리고 대변에는 단기 매매 증권. 이렇게 분개해 주면 끝났어요. 결산 정리사항은 이렇게 다 끝났습니다. 예. 매도 가능 증권 평가 문제는 세무 2급에 많이 나오는데 그거는 그 기존에 있는 게 뭐 평가 요번에 손실 났는데 평가 이익이 따르면 퉁치는 분개를 해줘야 돼요. 우리 이거 프린트에 그게 다 있는데 하여튼 전산회계 1급은 좀 시험 문제가 이렇게 쉽게 좀 나와요. 자, 여기까지 다 했으면 이제 마지막 문제입니다. 마지막 문제 6번이 마지막 문제예요. 자, 이제 이거 다 끄고 이제 장부조회입니다. 장부조회. AI한테 야, 이것 좀 뽑아줘. 그러면 이 프로그램에 입력했으면 AI가 뽑아줘요. 뽑아줘요. AI가. 아까 저 일찍 오신 분 AI한테 내가 막 물어보니까 얘가 막 대답하더라고. 숙제 안 해온 사람한테 어떻게 해야 돼? 그랬더니 뭐 이렇게 하세요. 그러고 답이 딱 나와. 영어로 해서 한국어로 해. 그랬더니 알았어요. 한국말로 할게요. 요새 그 스마트폰에 그 챗GPT 그 앱을 깔아갖고 하니까 그렇게 되더라고. 그러니까 요건 저 AI로 하면요. 이거 조회 문제 다 지가 알아서 다 해줘. 그럼 여러분들은 들어가서 일하는 게 편해졌지. 이제 주로 사장님들하고 상담하고 그러는 걸 많이 한다고. 자, 그러면 부가가치세 매입세 공제액 중 세금계수 수치분 고정자산 매입 관련된 공제세액은 얼마인가?
여기 금액을 물어봤죠. 공제된 세액은 얼마인가. 이거는요, 요거 부가가치 요걸 누르시고 금액을 물어볼 땐 신고서, 그 다음에 거래처 수와 세금계에서 매수 물어볼 때는 합계표, 그 다음에 과세 유형을 물어볼 때는 매입 매출. 부가세는 딱 세 가지만 보면 돼. 과세 유형별로 금액이 얼마냐, 공급가액 얼마냐, 공급대가 얼마냐, 부가세 얼마냐, 그럼 매입 매출장. 그 다음에 그냥 부가가치세 신고서에는 금액만 나와 있으니까 금액 물어볼 땐 이거. 그 다음에 세금계산서 합계표는 거래처 수, 그 다음에 뭐 세금계에서 발행한 매수, 뭐 이런 거, 공급가액 그런 거 물어보면 요거. 그러니까 세 가지만 보시면 돼. 근데 요거는 고정자산 매입된 고정자산 매입 관련 공제세액, 그러니까 요거는 부가세 신고서를 열어야 돼요. 그리고 4월부터 6월이 일기 확정 신고예요. 그거는 외우셔야 돼. 뭐 외울 필요도 없지. 뭐 일기 예정은 1월부터 3월, 일기 확정은 4월부터 6월, 2기 예정은 7월부터 9월, 2기 확정은 10월부터 12월 이렇게. 그러면 여기에 04 찍고 월만 찍으세요. 06 찍으시면 엔터 치시면 금액이 이렇게 자동으로 나와요. 그러면 부가세 공제세액은 요거 파란색 요거 매입 요거예요. 그럼 세금계산서 수치분 고정자산 매입, 세금계산서 수치한 건 이겁니다. 이쪽에 세금계산서 수치분에 여기 나와 있잖아. 여기 요거는 신용카드, 요건 신용카드 수치한 거야. 요 신용카드로 고정자산 매입한 건 여기 비어있어. 금액이 없어. 근데 여기 세금계산서 수치하고 고정자산 매입한 건 여기 있어요. 요거. 근데 여긴 세금을 물어봤어요? 아니면 공급가액을 물어봤어요? 세액을 물어봤죠? 그러니까 여기 450만 원이죠. 그래서 여기다가 450만 원. 이거는 부가세 신고서인데 답에는 이 부가세 신고서는 쓸 필요 없어요. 이 450만 원만 입력하시면 돼요. 그건 알려드릴게요. 일단 시험지에다 이렇게 적으세요. 여기다 입력하는 거예요. 여기 이론 문제 답안 작성 요거 눌러갖고 이건 조금 이따 해드릴게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제 요거는 꺼도 되겠네요. 밑에 거는 부가세 문제가 이렇게 한 문제 정도 나오거나 두 문제 나오거나 그래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요거는 회계 관리를 누르시고 상반기 1월부터 6월 중 복리후생비 지출이 가장 많은 월과 적은 월의 차이. 여러분들 가장 많은, 가장 적은, 가장 큰, 가장 적은 이러면 총계정원장이라 그랬어요. 외워두세요. 그 요령. 아시겠죠? 거래처가 나오면 거래처 원장, 거래처 이름이 나오거나 거래처가 나오면 거래처 원장, 가장 큰 가장 적은 그러면 총계정 원장. 아시겠죠? 요거 꼭 외우세요. 그럼 여기 총계정 원장 있죠. 여기 요거 옆에 총계정 원장. 이게 문제를 많이 풀어봐야 돼. 요거 있는 것들 다 한 번씩 해봐야 돼. 요 전표 출력이나 세금계산서 이런 건 안 해요. 일개 여기 요 밑에 요건 안 하고 요 현금으로 자본변 등록해도 이건 시험에는 안 나와요. 자, 그러니까 요거 자 여기 보세요. 1월부터 6월이니까 01월 01일부터 06월 30일. 그리고 복리후생비 판관비라 그랬죠? 요 풍선 누르세요. 풍선 누르시고 복리후생비의 판관비는 800번대를 말하는 거예요. 811번. 그럼 여기 그냥 811 찍으세요. 그냥 그대로. 그럼 1월부터 6월까지의 금액이 복리후생비 지출액이 차빈이죠. 비용이 발생이니까 가장 많은 월과 가장 적은 월의 차액은 가장 많은 월이 몇 월이에요? 4월이죠. 그럼 41만 4천 원이죠. 그래서 가장 적은 월이 몇 월이에요? 2월이죠. 맞아요? 6만 5천 원. 그럼 빼보세요. 그래서 계산기 사가지고 오라 그랬죠? 오늘 계산기 안 가져오신 분 누구예요? 계산기 꼭 가져오셔야 돼요. 시험장에 가면 스마트폰 못 꺼내놉니다. 스마트폰이나 컴퓨터 계산기 못 써요. 아시겠죠? 컴퓨터 계산기도 쓰면 안 된다고 돼 있어요. 어떤 분들은 컴퓨터 계산기로 막 하는 분들이 있는데 절대 안 됩니다. 그건 아예 규칙이 그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신분증 꼭 가져가야 되고. 그럼 얼마 나와요? 크게 좀 불러주세요.
34만 9천원.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6월에 벌세에 상환한 외상매입금 얼마인가? 여기 지금 뭐 상점 이름이 나왔죠. 벌세 나왔죠? 거래처가 나왔잖아. 그럼 무슨 처 원장? 거래처 원장. 이렇게 몇 가지 그 단어만 외우시면 쉽게 풀 수 있어요. 6월에 그러면 06월 01일부터 06월 30일 이렇게 찍으시면 돼. 6월이니까. 그리고 계정 과목은 외상매입금은 251번이었죠. 그리고 엔터 쳐면은 그래서 여기 벌세만 찾으면 돼. 이렇게. 물론 여기 눌러서 여기 풍선 눌러서 벌세 이렇게 해도 되는데 그럴 필요 없어요. 시험에는 거래처가 많이 안 나와요. 벌세. 자, 그럼 벌세가 잘 보세요. 이 전월리월을 보는 게 아니라 상환한 외상매입금 그랬어요. 여러분, 이게 지금 외상매입금은 부채예요, 자산이에요? 생각 안 나요? 외상매입금 부채잖아. 그럼 대변은 부채의 뭐야? 증가. 차변은 부채의 감소. 외상매입금 상환했으면 부채가 줄어든 거죠. 그러니까 어느 쪽이에요? 차변이잖아. 맞죠? 그러면 여기 500이지, 답이. 이게 외상매출금이라면 상환받은 거는 대변이 되겠지만 그러니까 시험장에 가면 그렇게 멍찔 때가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컨디션이 좋아야 돼, 시험장에 가서. 그러니까 바카스를 꼭 드시라고. 내가 그냥 하는 소리가 아니에요. 자, 그러면 요거 이렇게 다 했어요. 자, 그럼 이걸 어떻게 하느냐? 방금 전에 물어보셨잖아요. 이론 문제 답안 작성 이걸 여세요. 이게 우리 그냥 이 일반 요 프로그램에는 없어요. 그래서 오늘 이걸 해드리는 거예요. 시험장에 가서 이렇게 USB에 꼬리표 달린 USB를 준다. 그럼 컴퓨터에 꽂고 그 USB를 열어야 돼. 그래서 분홍색 파일을 열어가지고 이렇게 푸는 거예요. 옛날에 어떤 분이 혼자 독하게 해가지고 이걸 열어서 풀었는데 거래처가 하나도 없는 거야. 지가 거래처 다 만들어가고 풀었는데 자기 100점인데 떨어졌어. 그래갖고 이 요령을 몰라갖고 떨어지는 거야. 아, 이 요령 모르면 시험장 시험 볼 자격이 없다고 내보내요, 그냥. 그러니까 여기 눌러. 이런 문제 답안 작성. 누르시면 여기 조회 문제 있죠? 자, 보세요. 여기 있잖아요. 여기다 입력하는 거예요. 이 시험지는 가져 나올 수 있으니까 시험지에다 이거 답을 쓰시라고 먼저. 아시겠죠? 답을 쓰고 그 다음에 일괄적으로 입력해요. 450만 원. 그 다음에 두 번째 거는 34만 9천 원. 세 번째 거는 500만 원. 자, 그 다음에 이제 객관식은 쭉 앞으로 넘어가서 이제 여러분들이 아까 객관식 풀었던 거 있잖아요. 자, 1번의 답은 몇 번이었죠? 1번의 답은 몇 번? 그럼 이렇게 클릭. 2번 답은 2번. 3번 답은 3번. 자, 쭉 넘어가서 4번 답은 3번. 5번 답은 2번. 6번 답은 1번. 이렇게 하시는 거야. 이건 맨 나중에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7번 답은 2번. 그 다음에 8번 답은 4번. 9번 답은 2번. 틀리면 이거 옆에 다른 거 체크하면 돼요. 10번 답은 3번. 그 다음에 11번 답은 1번. 그 다음에 12번 답은 4번. 13번은 4번. 14번은 1번. 15번은 1번. 그럼 끝난 거야, 이렇게. 그리고 닫기 버튼 누르면 저장이 돼요. 이렇게. 그리고 마지막으로 답안 작성. 이게 USB를 꽂은 상태에서 하는 거예요. 그럼 USB에 이렇게 꽂혀서 이렇게 요 용량이 나와요. 그리고 시험장에서 이제 이렇게 USB를 빼가지고 감독관 확인 번호는 처음에 적지 마시고 나중에 이렇게 내릴 때 적으세요. 이름, 수험번호, 문제 유형 그건 미리 체크 다 적어 놓으시고 그러면 이렇게 적고 감독관한테 주면서 저장됐나 확인해 주세요. 그럼 감독관이 그건 해줘요. 그리고 저장됐습니다. 그러면 나가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1시간 시간이 좀 빠듯해요. 빠듯하기 때문에 문제 연습을 많이 하면 이게 빨라집니다. 제가 설명을 하면서 했는데 1시간이 좀 더 걸렸거든요. 근데 이거를 직접 풀게 되면 1시간이면 충분히 풀 수 있습니다. 이것으로써
이론 123의 이론 문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